깊은 산골 마을. 오래된 기와 지붕 위로 저녁 연기가 피어오르고 오랫동안 홀로 살아온 여인 정분례는 마당에 서 있었다. 오늘은 오랫동안 기다린 날. 서울에서 아들이 아내를 데리고 온다는 소식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 아내는 한국 여자가 아니었다. 베트남에서 온 낯선 여인이었다. 집 앞 택시가 멈춰선다. 엄마, 저 왔어요. 인사해요. 여기는 제 아내 린이에요. 린 며느리 서툰 한국말.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린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그래. 먼 길 오느라 수고했구나. 들어와라. 서툴지만 정중한 인사. 순박해 보이는 눈빛. 그러나 어쩐지 알 수 없는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다. 불레는 잠시 마음이 흔들렸지만 아들의 웃는 얼굴을 보고 더는 말하지 않았다. 엄마, 린이 아직 한국말이 서툴러도 노력 많이 하고 있어요. 금방 익숙해질 거예요. 그래. 뭐든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살다 보면 배우는 거야. 네, 어머니. 저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낯설고 어눌한 말투 속에서 린은 긴장한 듯 고개를 숙였다. 그 모습은 어머니에게 순종적으로 보였지만 불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대로 괜찮을까 하는 불안이 꿈틀거렸다. 저녁상 앞 세 사람이 마주 앉는다. 엄마, 린이 끓인 국이에요. 한번 드셔보세요. 한 숟갈 뜨고 맛이 낯설구나. 그래도 노력한 건 알겠다. 린 조심스럽게.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승우 기뻐하며. 봤죠, 엄마? 린은 진짜 열심히 할 거예요. 불레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외국인 며느리라 동네 사람들 뭐라 할까 그래도 아들이 좋다니 내가 참아야지. 그녀는 마음속으로 그렇게 다짐했다. 밤 모두 잠든 후. 깊은 밤. 린은 조심스레 휴대폰을 꺼냈다. 은은한 불빛 속 화면에 뜬 이름은 낯선 남자였다. 한국에 먼저 와 있던 베트남 남자였다. 린 작게 중얼거리며 조금만 기다려. 곧 다 우리 것이 될 거야. 순박한 미소 뒤에 감춰진 차가운 속삭임. 국제 결혼으로 들어온 며느리의 진짜 얼굴은 아직 누구도 알지 못했다. 그리고 그 비밀은 머지않아 이 집안을 뒤흔들 폭풍이 될 것이었다. 새벽녘 산골 마을은 고요했다. 닭이 울고 안개가 골짜기를 덮은 시간. 낯선 집에 들어온 외국인 며느리 리는 아직 잠에서 깨어나지 못했다. 그러나 이 집안의 시어머니 정불례는 이미 부엌에서 솥을 걸고 있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습관 때문이었다. 오늘은 며느리한테 일찍 좀 가르쳐야겠구먼. 불례는 린의 방문 앞에 섰다. 문틈으로 보이는 며느리는 이불을 덮고 곤히 잠들어 있었다. 그 모습에 순간 불례의 얼굴엔 미묘한 실망이 번졌다. 새댁이 시골살이를 하려면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는 법인데. 잠시 후 린은 뒤늦게 일어나 허둥지둥 부엌으로 들어왔다. 그녀의 얼굴엔 미안함과 두려움이 동시에 묻어 있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늦게 일어났습니다. 그래, 괜찮다. 하지만 여기선 새벽이 곧 하루의 시작이야. 앞으로는 조금 일찍 일어나거라. 린 고개 숙이며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린은 쑥스러운 듯 웃었지만 속마음은 읽히지 않았다. 불레는 그녀가 진심으로 배우려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지 흉내만 내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었다. 아침 식탁. 엄마, 린이 밥 차리는 거 도와줬죠? 아직 서툴지만 잘하고 싶어 해요. 그래,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거지. 하지만 시골살이는 만만치 않다. 저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한국 음식 어렵지만 좋아요. 그 순간 린의 눈빛은 해맑았다. 그러나 불레의 가슴은 어쩐지 답답했다. 아들의 행복을 바라보며 참고 넘어가야 한다는 생각과 낯선 며느리에 대한 알 수 없는 불안이 교차했다. 장면마을 우물가. 어이쿠, 그 집에도 국제 결혼 며느리가 들어왔다지? 베트남 여자라던데? 그러게. 요즘 그게 유행인가 보네. 근데 외국인 며느리 데려와서 잘 산 집을 못 봤어. 조심해야 할 거야. 우물가에 모인 동네 아주머니들의 수군거림은
곧장 불례의 귀에까지 들어왔다. 그 말들은 마치 바늘처럼 불례의 가슴을 찔렀다. 내가 괜히 아들을 힘들게 하는 건 아닐까. 그녀의 의심은 점점 커져만 갔다. 저녁 집 마당. 엄마, 동네에서 무슨 소문 들으셨죠? 린이 외국인이라 그렇지 진짜 착하고 성실해요. 그래야지. 아들 내가 믿으면 나도 믿어야지. 린 조심스레. 어머니 제가 부족해도 가족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린의 말은 진심처럼 들렸다. 하지만 그날 밤 다시 휴대폰을 꺼낸 그녀의 얼굴에는 다른 표정이 드리워졌다. 익숙한 언어로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며 린의 입가에는 알 수 없는 미소가 번졌다. 린 작은 목소리. 걱정 마. 곧 다 우리 것이 돼. 낯선 집안에서 시작된 하루. 겉으로는 순박하고 부지런한 며느리의 모습 뒤에 시어머니는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이야기가 숨겨져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이 집안의 운명을 송두리째 흔들게 될 불씨였다. 국제 결혼으로 들어온 며느리 린. 그녀가 시골 마을에 발을 들인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마을 사람들의 입은 이미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호기심, 편견, 그리고 은근한 질투까지 얽힌 시선들이 린을 따라다녔다. 장면 마을길. 어머, 저 여자예요? 승호 씨 아내라는 외국인? 그러게. 멀리서 보니 예쁘긴 하네. 근데 외국 며느리 데려와서 시집살이가 되겠어. 들리는 말로는 돈 보고 시집 온 거래. 요즘 그런 경우 많대. 린은 한국말이 서툴러서 다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그들의 눈빛과 표정 속에 담긴 감정은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애써 웃으며 인사했지만 속은 점점 무거워졌다. 린 조심스레. 안녕하세요. 저 린이에요. 잘 부탁합니다. 아이고 그래 수고 많아. 한국 생활 어렵지? 네, 조금 어렵지만 노력합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아주머니들의 눈빛은 여전히 따갑게 꽂혔다. 린은 마음속 깊이 외로움을 느꼈다. 집 마당. 린 어디 갔다 오니? 얼굴이 좀 어두운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마을 아주머니 만났습니다. 괜한 소리 들었구나. 걱정하지 마라. 사는 게 원래 다 그런 거야. 불레는 속으로 한숨을 삼켰다. 동네 사람들 눈이 문제구나. 그래도 저 애가 잘 버텨내야 할 텐데. 그러나 그녀 자신 또한 흔들리고 있었다. 외국인 며느리를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일이 생각보다 쉽지 않았던 것이다. 저녁 집안. 엄마, 오늘 린이랑 동네에서 뭘 하던데요? 혹시 또 편견 섞인 소리 들으셨어요? 사람들 입이야 막을 수 없지. 내 아내가 잘하면 그 말들도 잠잠해질 거다. 승호 단호하게. 린은 진짜 성실해요. 엄마, 제발 의심하지 마세요. 저 사람 나한테 소중한 사람이에요. 저도 가족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린의 고개 숙인 모습은 겸손해 보였다. 그러나 그날 밤 불 꺼진 방 안에서 그녀는 또 다른 얼굴을 드러냈다. 휴대폰 화면 너머로 들려오는 익숙한 모국어. 한국어로는 감히 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오갔다. 린 속삭이며 베트남어. 조금만 더 기다려. 시어머니 마음 거의 다 얻었어. 곧 기회가 올 거야. 겉으로는 눈물겹게 노력하는 외국인 며느리. 하지만 그 속에 감춰진 또 다른 그림자. 그녀의 진심은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일까? 그리고 그 불안한 진실은 이미 시어머니의 눈앞에서 조금씩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하고 있었다. 국제 결혼으로 들어온 며느리 린은 나날이 집안일에 익숙해져 갔다. 처음엔 서툴던 손길도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갔고 시어머니 불례의 마음속에서도 작은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다. 하지만 신뢰와 불안은 언제나 한 줄기 바람처럼 함께 스며들고 있었다. 아침, 부엌. 린 오늘 된장국은 내가 한번 끓여봐라. 내 손맛도 알아야지. 네, 어머니. 제가 해보겠습니다. 린은 어설픈 손놀림으로 냄비에 재료를 넣었다. 한국 음식은 아직 낯설었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배워나갔다. 불레는 그런 모습을 보며 마음이 조금은 풀어졌다. 생각보다 괜찮네.
맛이 조금 심심하긴 하지만 처음 치고는 잘했구나. 린 웃으며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봐요, 엄마. 린이 진짜 노력한다니까요. 이제 엄마도 인정하셔야죠. 아들의 웃음 속에서 불레는 잠시 마음을 놓았다. 그래, 저 애가 진짜 성실한 걸까? 내가 괜히 의심하는 걸까? 그러나 동시에 마음 한구석엔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마을길 불레와 마을 아주머니들. 블레 씨 며느리 참 성실해 보이더라. 근데 말이야.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어요? 며칠 전에 장터에서 외국인 남자랑 얘기하는 거 내가 봤어. 친척인가? 외국인 남자라니? 아니겠지, 착각하신 거 아니야. 불레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었지만 머릿속에서는 온갖 상상이 떠올랐다. 설마 우리 집 며느리가? 저녁 집 마당. 리나, 오늘 낮에 어디 다녀왔니? 저 시장 다녀왔습니다. 반찬거리 필요해서요. 그래, 잘했다. 린의 대답은 담백했고 표정도 흔들림 없었다. 그러나 불레의 마음속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겉으로는 성실한 며느리, 속으로는 알 수 없는 비밀을 가진 여인. 그 정체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는 사실이 불레를 점점 더 불안하게 만들고 있었다. 밤 린의 방. 밤이 되자 린은 또다시 휴대폰을 꺼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과는 전혀 다른 온도로 흘러나왔다. 린 작게 모국어로. 걱정 마. 아직은 완벽해. 시어머니도 조금씩 믿기 시작했어. 곧 우리가 원하는 걸 가질 수 있어. 겉으로는 믿음을 주고 속으로는 비밀을 키워가던 국제결혼 며느리. 시어머니 불레의 불안은 단순한 기우일까? 아니면 다가올 파국의 예고일까? 그 답은 아직 누구도 알 수 없었다. 시골 마을에선 오랜만에 잔치가 열렸다. 동네 사람들 모두 모여 음식을 나누고 술잔을 돌리며 흥겨움을 나누는 날. 국제결혼으로 들어온 며느리 린에게는 낯선 풍경이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마을 사람들과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다. 잔치 마당. 아이고, 승호 씨 며느리 아니요? 외국 사람이라더니 얼굴이 곱네. 그러게, 근데 과연 한국 살림을 잘할 수 있을지 두고 봐야지. 수군거림은 여전했다. 그러나 이번엔 린이 스스로 나서고자 했다. 잔치 마당 한가운데에 선 그녀는 조심스레 손을 들고 말했다. 린 서툴지만 용기 있게. 저 노래 불러도 됩니까? 노래? 내가? 엄마, 린이 한국 노래도 조금 배웠어요. 잔칫집의 사람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며느리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순간 린의 입에서 흘러나온 것은 다소 서툴지만 정성 어린 한국 민요였다. 익숙하지 않은 발음이었지만 그녀의 목소리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래도 정성은 가득하구만. 잘한다, 잘해. 외국 사람인데 한국 노래까지 부르네. 마음만은 참 곱다. 사람들의 박수가 터졌다. 린은 얼굴 가득 웃음을 머금었고 그 순간만큼은 모든 시선이 따뜻하게 변해 있었다. 시어머니 불례 역시 잠시나마 불안과 의심을 내려놓았다. 그래, 저 애가 진심으로 노력하고 있구나. 내가 너무 경계하는 걸까? 엄마 보셨죠? 린이 이렇게 열심히 하잖아요. 그래. 오늘은 참 보기 좋다. 린 작게 중얼거리며 감사합니다. 가족으로 받아주셔서. 불례의 마음에 작은 안도감이 스며들었다. 이제 조금은 믿어도 되겠지. 그러나 그날 밤 린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을 때 그녀의 속내는 전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다. 밤 린의 독백. 사람들 눈은 이제 다 속였어. 어머니도 조금씩 마음 열었어. 이제 계획을 더 빨리 진행해야지. 웃음과 박수 뒤에 감춰진 또 다른 얼굴. 국제결혼으로 들어온 며느리 린. 그녀의 미소는 진심이었을까? 아니면 모두를 속이기 위한 가면이었을까? 불레는 아직 그 답을 알지 못했다. 국제결혼으로 들어온 며느리 린. 짧은 시간이었지만 시골 마을의 생활에 어느 정도 적응해가는 듯 보였다. 잔치에서 노래를 부르며 사람들의 박수까지 받았으니
불례의 마음도 조금은 누그러졌다. 그러나 안도감은 오래가지 않았다. 그녀의 속을 전혀 알 수 없는 며느리의 또 다른 얼굴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었기 때문이다. 저녁 집안 거실. 그래, 노력하는 건 고맙지. 그래도 며느리는 이제 막 들어왔으니 서두르지 말게 해라. 어머니, 저 한국 가정에 어울리도록 더 배우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린의 얼굴엔 여전히 순박한 미소가 번졌다. 하지만 불례의 마음속엔 작은 파문이 일렁였다. 며칠 전 마을에서 들은 외국인 남자와 함께 있는 걸 봤다는 소문 때문이었다. 불례는 차마 그 이야기를 꺼내진 못했다. 밤 불례의 방. 설마 그 애가 그러겠어? 내가 괜히 의심하는 걸까 하지만 왜 이렇게 불안한지. 불면의 밤. 불례는 며느리의 방 앞에서 잠시 걸음을 멈췄다.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은은한 불빛, 속삭이는 목소리. 그 목소리는 한국말이 아니었다. 린 작은 목소리, 외국어. 네, 맞아요. 이제 조금만 더 참으면 돼요. 시어머니도 날 믿기 시작했어. 기회가 곧 올 거예요. 불례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그 목소리 속에는 은밀한 흉계의 기운이 서려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엄마 왜 그렇게 얼굴이 어두우세요? 혹시 또 린 때문에 걱정하세요? 아니야, 별일 아니다. 그냥 잠을 설쳤어. 어머니, 제가 오늘 밭일도 같이 돕겠습니다. 불례 속으로. 저 애가 정말 성실한 걸까 아니면 나를 속이고 있는 걸까? 겉으로는 부지런하고 순박한 며느리. 하지만 그 뒤에 감춰진 또 다른 얼굴은 여전히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다. 불례의 불안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불안은 머지않아 현실이 되어 눈앞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 린이 시집 온 지 벌써 보름. 짧은 시간이었지만 집안의 공기는 분명 달라져 있었다. 부엌의 위치, 살림의 흐름, 심지어는 집안의 통장까지. 린은 하나씩 손에 쥐어가기 시작했다. 아침, 부엌. 어머니, 오늘은 제가 장 보러 가겠습니다. 돈은 제가 관리하면 더 편할 것 같아요. 내가? 살림은 내가 평생 해온 일이다. 아직은 좀. 엄마 이제는 린도 가족이잖아요. 맡겨보세요. 그래야 빨리 배우죠. 그래, 알았다. 그럼 한번 해보아라. 불례의 손에서 통장이 린의 손으로 건네졌다. 순간 불례의 눈빛은 흔들렸지만 아들의 말을 거절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속으로 이게 옳은 건가 하고 수없이 되뇌었다. 저녁 식탁. 엄마 오늘 장 본 거 보세요. 린이 가격도 꼼꼼히 따지고 아주 알뜰하게 다녀왔대요. 그래. 잘했다. 음식도 나쁘지 않네. 어머니,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저 이제 살림 자신 있어요. 린의 표정은 성실하고 당당했다. 그러나 불례의 마음은 점점 더 불안해졌다. 살림을 맡긴다는 건 단순히 음식을 책임지는 일이 아니었다. 집안의 흐름을, 권한을 며느리 손에 넘기는 일이었다. 밤 불례의 혼잣말. 아무래도 너무 빨리 맡긴 건 아닐까. 저 애가 진심이라면 다행이지만 혹시 다른 마음을 품고 있다면. 그날 밤 린은 방 안에서 또다시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엔 낮의 순박한 미소 대신 낯설고 차가운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린 작게 외국어로. 이제 통장도 내 손에 있어. 시어머니도 조금씩 마음을 놓고 있어. 조금만 더 기다려. 불례는 알지 못했다. 자신이 건네준 한 장의 통장이 머지않아 이 집안을 뒤흔드는 불씨가 되리라는 것을. 국제 결혼으로 들어온 며느리, 그녀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살림의 주도권이 린에게 넘어간 지 며칠. 집안은 달라진 듯 보였지만 불례의 마음은 한층 무거워졌다. 집안의 돈 흐름이 며느리 손으로 넘어간 순간부터 작은 불편함이 자꾸만 눈에 밟혔다. 저녁 거실. 승호야, 이번 달 쌀값은 내가 직접 내야겠다. 통장은 내가 쓰던 방식이 있으니 돌려받는 게 좋겠다. 엄마 왜 그러세요? 린이 잘하고 있잖아요. 물가도 잘 챙기고 저보다 꼼꼼해요. 꼼꼼한 건 알지만 그래도 집안 통장은 내가 평생 관리했는데.
어머니, 제가 부족하다면 더 배울게요. 하지만 저도 가족이니 믿어주세요. 린은 겸손하게 말했지만 그 속내는 알 길이 없었다. 불레는 더 말하지 못하고 단지 가슴속에 무거운 돌덩이를 얹어둔 듯했다. 다음 날 아침, 부엌. 리나, 된장국에 간이 좀 싱겁다. 다시 맞추는 법을 배워야겠다. 죄송합니다. 제가 더 배우겠습니다. 엄마 왜 자꾸 린한테 잔소리하세요? 아직 한국 생활 배운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잔소리가 아니라 살림은 원래 그렇게 하나씩 배우는 거다. 엄마도 너무 깐깐하게 굴지 마세요. 린이 얼마나 노력하는데. 아들은 점점 아내의 편만 들었다. 불레의 입술은 굳게 다물렸고 말하지 못한 수많은 생각들은 가슴속에만 맴돌았다.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아들이 이제는 점점 멀어지는 듯했다. 밤 방 안. 내가 너무 옛날 방식에 집착하나? 아니면 저 애가 정말 믿을 만한 건가?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한지. 그 시각 린은 또다시 휴대폰을 손에 쥐고 있었다. 낮에는 억지로 고개를 숙였던 며느리, 그러나 밤에 린은 달랐다. 린 작은 목소리, 외국어. 괜찮아. 승호는 이미 내 편이야. 어머니도 곧 설득할 수 있어. 조금만 더. 겉으로는 고개 숙이며 배우려는 며느리. 그러나 속으로는 하나씩 집안을 장악해가는 여인. 불레는 아직 그 두 얼굴을 뚜렷하게 보지 못했지만 어머니와 아들의 시선이 갈라지기 시작한 순간 집안의 균열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국제 결혼으로 들어온 며느리 린. 겉으로는 성실하고 조심스러워 보였지만 마을 사람들의 눈은 점점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산바람처럼 빠르게 번져나갔다. 마을 우물가. 블레 씨 며느리 시장에서 봤는데 말이야. 왜요? 무슨 일 있었어요? 외국인 남자랑 얘기하는 걸 봤다니까. 그냥 아는 사이라면 모르겠지만 둘이 꽤 다정해 보이더라. 나도 봤어. 장터 모퉁이에서 속삭이듯 얘기하더라고. 혹시 친척인가 했지? 불레의 손이 덜컥 떨렸다. 설마 그럴 리가. 머릿속에서 수많은 의심이 떠올랐다. 그러나 겉으로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다. 불레, 그냥 아는 사람일 거예요. 우리 며느리가 그럴 리가 있겠어요. 입술은 웃고 있었지만 가슴은 이미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그 길로 집에 돌아오는 발걸음은 평소보다 한층 더 느려졌다. 집 마당. 엄마 어디 다녀오셨어요? 장애 좀. 얼굴이 왜 그래요? 또 무슨 말 들으셨어요? 불레 머무시며. 사람들이 괜한 얘기를 하더라. 린이 외국인 남자랑 얘기하는 걸 봤다고. 엄마 제발 그런 소문에 흔들리지 마세요. 린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전 제 아내 믿습니다. 아들의 눈빛은 굳세였다. 그 굳은 믿음은 오히려 불레의 말을 막아버렸다. 더는 말할 수 없었다. 그녀는 마음속 깊이 삼켜야 했다. 저녁, 부엌. 리나, 오늘 장터에 갔다 왔다지? 누구랑 얘기했니? 아, 그냥 같은 나라 사람 잠깐 만났습니다. 우연히 본 거예요. 별일 아닙니다. 그래, 알았다. 별일 아니라니 다행이다. 린의 표정엔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다. 그러나 불레의 가슴은 더욱 답답해졌다. 겉으로는 의심을 감췄지만 마음속 불안은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나고 있었다. 밤, 린의 방. 밤이 되자 린은 다시 휴대폰을 들었다. 낮에 태어난 얼굴과는 달리 그 목소리엔 숨길 수 없는 흥분이 묻어 있었다. 린 작게, 외국어. 걱정하지 마. 시어머니는 이미 속았어. 조금 의심하는 눈치지만 곧 괜찮아질 거야. 승호도 내 편이야. 이제 더 가까워졌어. 마을의 수군거림은 불레의 마음을 흔들었고 린의 미소 뒤에 감춰진 진짜 얼굴은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었다. 그러나 진실을 아는 이는 아직 아무도 없었다. 그리고 그 비밀은 곧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향하고 있었다. 마을의 수군거림은 불레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다. 린은 성실해 보였지만 시어머니의 가슴속에는 작은 가시처럼 불안이 걸려 있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집안에서 린은 하루가 다르게 완벽한 며느리로 변해갔다. 아침, 부엌.
어머니, 오늘은 제가 된장국 끓였습니다. 간은 맞는지 한번 드셔보세요. 불례 맛을 보며 이제 제법 괜찮네. 처음보다 훨씬 나아졌다. 감사합니다. 어머니께 배운 대로 했습니다. 더 잘하고 싶어요. 보셨죠, 엄마? 린이 정말 노력한다니까요. 불례는 속으로 혼란스러웠다. 정말 저 애가 노력하는 걸까? 아니면 모두 연기일까? 그녀는 며느리를 바라보며 알 수 없는 갈등에 휘말렸다. 난 마당. 어머니, 빨래 제가 다 널었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다 할게요. 그래, 내가 해준다니 고맙지. 저는 이 집 가족이니까요. 어머니, 저 믿어주셔야 해요. 린의 말은 정직해 보였다. 그러나 그 속에 감춰진 뜻을 알 수 없는 불례는 여전히 답답했다. 겉으론 완벽한 효부 같았지만 어쩐지 눈빛 한 구석이 낯설게만 보였다. 저녁 식탁. 엄마, 이제 린이 없으면 안 되겠네요. 살림도 음식도 정말 다 잘해요. 그래. 수고가 많다. 어머니, 저 부족해도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린은 시어머니 앞에서 눈물까지 글썽이며 진심을 보이는 듯했다. 불례의 가슴은 순간 흔들렸다. 혹시 내가 괜한 의심을 하는 걸까? 정말 저 애가 내 가족이 되려는 걸까? 밤 린의 방. 하지만 모두가 잠든 밤 린의 얼굴은 달라졌다. 휴대폰을 쥔 채 낮의 해맑은 웃음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린 작게 외국어. 걱정하지 마. 시어머니는 이제 거의 다 속았어. 승호도 완전히 내 편이야. 이제 조금만 더 지나면 집안 모든 게 우리 손에 들어올 거야. 낮에는 눈물까지 보이며 효부의 가면을 쓰는 며느리. 그러나 어둠 속에서는 본색을 드러내는 낯선 여인. 불례는 아직 그 진실을 보지 못했지만 그녀의 가슴 속 불안은 점점 더 커져만 갔다. 린이 집안일에 점점 익숙해져 가면서 아들 승호의 태도도 달라졌다. 그의 눈엔 아내의 노력이 전부였고 어머니의 말은 점점 뒷전이 되어갔다. 불례의 가슴은 아들에 대한 서운함으로 차올랐지만 차마 쉽게 말하지 못했다. 저녁 부엌. 리나, 오늘 된장국은 조금 짰구나. 다음엔 간을 더 조심해야겠다. 네, 어머니. 죄송합니다. 더 배우겠습니다. 엄마, 왜 그렇게 자꾸 흠만 잡으세요? 린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요. 흠을 잡는 게 아니라 가르치는 거다. 살림은 그렇게 배우는 거야. 엄마 방식대로만 해야 하나요? 세상 다 변했는데 린 방식도 괜찮잖아요. 불례의 얼굴은 순간 굳어졌다. 아들의 날 선말은 마치 오래 쌓인 벽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더 말하려 했지만 결국 입술만 달싹이다 멈추고 말았다. 밤 어머니 방.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단 말인가. 아들마저 날 몰라주다니. 어머니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다. 린이 집안에 들어온 지 겨우 한 달 남짓. 그러나 그 사이에 어머니와 아들 사이에는 알 수 없는 틈이 생겨나고 있었다. 다음 날 마당. 어머니, 제가 빨래 다 했습니다. 이제 어머니 쉬세요. 그래, 고맙다. 수고 많았다. 보세요, 엄마. 린이 없으면 집안이 안 굴러가잖아요. 승호의 눈빛은 확신으로 가득했다. 그 확신은 어머니의 목소리를 지워버리고 있었다. 불례는 차마 더는 말하지 못했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 쓸쓸한 한숨만 흘러나왔다. 밤 린의 방. 린 작게 외국어. 이제 확실해. 승호는 내 말만 듣고 있어. 시어머니는 점점 설 자리를 잃고 있지. 곧 우리가 원하는 걸 손에 넣을 수 있어. 아들의 사랑을 독차지한 며느리, 그리고 점점 외로워지는 어머니. 눈에 보이지 않는 갈등의 틈은 벌어지고 있었고 그 틈 속에서 집안의 균열은 점점 깊어지고 있었다. 국제결혼 며느리 린이 들어온 지 한 달. 겉보기엔 집안이 안정되는 듯 보였지만 불례의 마음은 여전히 편치 않았다. 아들은 오직 아내만 두둔했고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리고 그 불안은 어느 날 뜻밖의 순간에 현실이 되기 시작했다. 낮 집안. 린이 장 보러 나갔다고 했지. 방 좀 치워야겠다. 불례는 며느리 방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엔 작은 공책 하나와 낯선 언어로 가득한 메모지가 들어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번역기로 추정되는 전자사전이 놓여 있었다. 이건 뭐야? 집문서? 통장? 왜 이런 게 적혀 있지? 메모지에는 서툰 한글로 집문서, 통장, 보험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었다. 불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겉으론 아무 일 없는 듯 웃던 며느리. 그러나 그 속에서 은밀히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는 듯한 흔적이었다. 저녁 식탁. 리나, 오늘 낮엔 어디 다녀왔니? 시장에 다녀왔습니다. 반찬거리 샀습니다. 그래, 잘했다. 엄마 왜 린한테 자꾸 확인하세요? 믿어주셔야죠. 불례는 아들에게 말할 수 없었다. 서랍에서 본 단어들, 그리고 알 수 없는 메모들. 증거는 있었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다. 아들의 눈빛은 오직 아내만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밤 불례의 독백. 내가 괜히 의심하는 걸까? 아니면 정말 저 애가 우리 집을 노리고 있는 걸까? 이제부터라도 더 지켜봐야겠다. 그 시각 린은 방 안에서 또다시 휴대폰을 꺼냈다. 화면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에 린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졌다. 린 작게 외국어. 걱정하지 마. 시어머니는 아직 몰라.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우리가 원하는 걸 손에 넣을 수 있어. 서랍 속에 감춰진 메모, 알 수 없는 단어들. 불례의 불안은 이제 단순한 의심이 아니었다. 그녀는 아직 침묵했지만 머지않아 그 침묵은 커다란 폭풍이 되어 집안을 뒤흔들게 될 것이다. 국제 결혼으로 들어온 며느리 린. 겉으로는 성실하고 공손했지만 서랍 속에서 발견한 의문의 메모와 단어들은 불례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집문서, 통장 단순한 공부일까? 아니면 불길한 예고일까? 불례의 눈빛은 점점 날카로워졌다. 아침, 부엌. 리나, 오늘은 어디 나가니? 저 시장 다녀오겠습니다. 반찬거리 필요합니다. 엄마 괜한 걱정 마세요. 린이 장 보러 다니는 게 뭐가 이상해요? 그래, 다녀와라. 린이 집을 나서자 불례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곧 따라 나섰다. 오늘만큼은 며느리의 발걸음을 지켜보고 싶었다. 시장 골목. 린은 평범하게 채소를 고르고 상인들과 웃으며 대화를 나눴다. 겉보기엔 그저 성실한 며느리일 뿐이었다. 그러나 잠시 후 그녀의 발걸음은 시장 구석진 골목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낯선 남자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왔어요. 오늘은 문제 없어요. 외국인 남자 낮은 목소리. 좋아. 시어머니는 의심 안 하죠? 조금은 하지만 괜찮아요. 이제 곧 다 우리 거 될 거예요. 불례는 숨을 죽였다. 멀리서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온몸이 떨려왔다. 아직 모든 말을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그 표정과 눈빛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이건 단순한 친척이나 친구가 아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이게 무슨 일인가? 내가 본 게 사실이라면 우리 집이 위험하다. 불례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아들에게 사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아들이 지금의 며느리를 두둔하는 태도를 떠올리자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녀는 속으로 다짐했다. 이젠 내가 직접 지켜봐야 한다. 그래야 진실을 알 수 있다. 저녁 집안. 엄마 오늘 왜 이렇게 말씀이 없으세요? 피곤해서 그렇다. 별일 아니다. 어머니, 제가 차린 반찬 맛 좀 보세요. 오늘은 특별히 정성 들였어요. 겉으론 이렇게 순박한데 왜 자꾸 두 얼굴이 겹쳐 보이는지. 시어머니 불례의 불안은 이제 단순한 느낌이 아니었다. 그녀의 눈앞에서 며느리는 효부의 가면을 쓰고 있었지만 그 뒤에는 집안을 노리는 차가운 그림자가 도사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그림자는 점점 더 짙어져 가고 있었다. 린은 시장에서 외국인 남자와 은밀히 만난 뒤 태연하게 집으로 돌아왔다. 시어머니 불례는 그 모습을 지켜본 뒤부터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었다. 겉으로는 웃고 있었지만 가슴속 불안은 점점 깊어지고 있었다. 저녁, 부엌. 리나, 오늘은 장에서 뭐 샀니? 야채랑 고기 조금 샀습니다. 내일 반찬 하려고요. 엄마 린이 요즘 얼마나 살림에 정성 들이는데요.
이제 그만 의심하세요. 그래 알았다. 고생 많았다. 불레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확신이 점점 자라나고 있었다. 뭔가 숨기고 있다. 내가 분명히 본 게 있다. 밤 집안 복도. 그날 밤 불레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며느리 방에서 은은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불레는 조심스레 다가가 문틈에 귀를 기울였다. 린 작은 목소리, 외국어. 조금만 더 기다려. 시어머니는 이미 내 손안에 있어. 승호도 내 편이야. 집안 통장도 내가 관리해. 이제 곧 집문서만 손에 넣으면 끝이야. 낯선 언어 속에서도 집문서라는 단어만큼은 분명히 들렸다. 순간 불레의 온몸이 굳어졌다. 그녀는 문을 붙잡은 채 손끝이 떨렸다. 저 애가 정말 우리 집을 노리고 있구나. 다음 날 아침 식탁. 엄마 어제 잠 못 주무셨어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괜찮다. 그냥 잠이 안 왔을 뿐이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밭을 도울게요. 어머니 혼자 너무 힘드시잖아요. 그래, 같이 가자. 린의 미소는 여전히 순박했다. 그러나 불레의 눈에는 그 미소가 더 이상 진심으로 보이지 않았다. 속내를 알 수 없는 며느리의 얼굴은 이제 불레에게 차갑고 낯설게만 다가왔다. 밤 불레의 독백. 내 아들은 아직 아무것도 모른다. 하지만 내가 본 것, 내가 들은 건 분명하다. 이제부터라도 반드시 지켜봐야 한다. 우리 집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겉으로는 효부의 가면을 쓰고 어둠 속에서는 음모를 속삭이는 국제결혼 며느리. 불레의 의심은 이제 단순한 불안이 아니었다. 그녀의 눈빛은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바뀌고 있었다. 린의 방 앞에서 직접 집문서라는 단어를 들은 순간 불레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다. 하지만 혼자만의 힘으로는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없었다. 그녀는 결국 아들에게 사실을 털어놓기로 결심했다. 아침, 부엌. 승호야, 내가 좀 할 말이 있다. 네, 엄마. 무슨 일이에요? 린이 말이다. 내가 어젯밤에 그 애가 외국말로 통화하는 걸 들었는데 집문서라는 말을 분명히 했어. 엄마 또 그런 의심하세요? 린이 왜 그런 얘기를 해요? 불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만큼은 확신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러나 아들의 얼굴은 이미 굳게 닫혀 있었다. 내가 직접 들었다. 장터에서도 낯선 남자랑 은밀히 얘기하더구나. 너는 정말 아무것도 눈치 못 챘니? 엄마, 린이 얼마나 성실하게 사는지 모르세요? 제가 곁에서 지켜봤는데 그런 사람 아니에요. 성실한 척하는 걸지도 모르지. 너는 아내만 보지 말고 가끔은 객관적으로 봐야 한다. 엄마, 더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전 제 아내 믿습니다. 혹시라도 린이 상처받으면 전 엄마 원망할 거예요. 불레의 입술이 굳게 닫혔다. 그녀는 아들이 왜 이렇게까지 며느리만 두둔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가장 믿고 싶었던 사람에게 외면당한 순간 불레의 가슴은 더 깊은 고독 속으로 가라앉았다. 저녁 식탁. 어머니, 오늘은 제가 김치찌개 끓였습니다. 드셔보세요. 그래, 수고했다. 여보, 진짜 맛있네. 엄마도 드셔보세요. 정말 잘했어요. 식탁 위의 분위기는 어색하게 갈라져 있었다. 아들과 며느리는 웃고 있었지만 불레의 눈빛은 날카롭게 린을 꿰뚫고 있었다. 겉으로는 웃음을 보였지만 그 미소 속에 숨어있는 속내를 그녀는 더 이상 믿을 수 없었다. 밤 불레의 독백. 아들마저 저 애를 믿으니 이제는 내가 직접 증거를 찾아야겠다. 그렇지 않고는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을 거야. 어머니와 아들의 믿음은 엇갈리고 있었다. 린을 향한 불레의 불신은 이제 확신으로 변했고 승호의 믿음은 오히려 그녀의 외로움을 더 깊게 만들었다. 그 갈등의 골짜기 속에서 파국의 서막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아들은 끝내 어머니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다. 린을 향한 불레의 불신은 더욱 짙어졌지만 겉으로 드러난 며느리의 모습은 오히려 점점 더 성실하고 부드러워졌다. 그 모순된 풍경 속에서 불레는 혼란에 빠져들었다. 아침, 부엌. 어머니, 오늘은 제가 밭일도 도울게요.
김치 담그는 법도 배우고 싶습니다. 내가 김치 담글 수 있겠니? 그건 손이 많이 가는 일이야. 괜찮습니다. 배우겠습니다. 어머니처럼 되고 싶어요. 보셨어요, 엄마? 린이 진심이에요. 이제는 인정하셔야죠. 린의 태도는 완벽했다. 겸손했고 배움의 자세를 보였으며 심지어 눈물까지 글썽이며 어머니의 마음을 흔들었다. 불레는 알 수 없는 답답함에 가슴을 쓸어내렸다. 마당, 김장 준비. 이 배추에 양념을 이렇게 넣는 거다. 잘 보고 따라해라. 네, 어머니. 제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봐주세요. 겉모습은 흠잡을 데가 없구나. 그런데 왜 나는 마음이 놓이지 않는 걸까? 린은 구슬땀을 흘리며 김치를 담갔다. 마을 사람들조차 며느리를 칭찬했다. 외국인이라도 저렇게 성실하구나. 그 말들은 불레의 귀에 가시처럼 박혔다. 저녁 식탁. 엄마, 오늘 김치 진짜 맛있어요. 린이 만든 거예요. 그래. 수고했다, 리나. 어머니 덕분이에요. 제가 배운 대로 한 것뿐입니다. 린은 눈가에 눈물까지 맺으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불레의 눈빛은 흔들렸다. 혹시 내가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는 걸까? 정말 저 애가 진심으로 우리 집을 위하는 걸까? 그러나 곧 어젯밤에 들었던 집문서라는 단어가 불레의 귀에 다시 울려 퍼졌다. 밤 불레의 독백. 아무리 연기를 잘해도 나는 속지 않겠다. 저의 웃음 뒤에 감춰진 게 뭔지 반드시 밝혀내고야 말겠다. 같은 시각 린의 방. 린 휴대폰에 대고 외국어. 오늘은 완벽했어. 어머니도 감동한 눈치야. 이제 내 손에 집안이 완전히 들어올 날이 머지 않았다. 낮에는 효부의 가면을 쓰고 밤에는 차갑게 본색을 드러내는 며느리. 불레의 혼란은 점점 깊어졌지만 그녀의 마음속 불안은 이미 하나의 확신으로 바뀌고 있었다. 이 집안에 몰래 스며든 그림자가 곧 모든 것을 뒤흔들리라는 확신이었다. 린은 낮에는 부지런한 며느리였지만 밤이 되면 어딘가로 향하는 발걸음이 잦아졌다. 불레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그녀는 며느리의 움직임을 따라 나서기로 했다. 저녁 집 마당. 어머니, 오늘은 잠깐 바람 쐬고 오겠습니다. 금방 들어오겠습니다. 밤인데 어디를 간단 말이냐? 시장 쪽에 지인 만나러 갑니다. 걱정 마세요. 엄마, 린이 친구 하나 없는 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잠깐 나갔다 온다잖아요. 그래, 다녀와라. 린이 집을 나서자 불레는 곧장 뒤따랐다. 멀찍이 따라가는 동안 불레의 손끝은 차갑게 굳어 있었다. 오늘은 반드시 알아내고야 말겠다. 시장 근처 어두운 골목. 린은 시장의 번화한 길을 지나 골목으로 들어섰다. 그곳엔 이미 누군가가 기다리고 있었다. 낯선 남자, 바로 베트남에서 온 외국인이었다. 왔어요. 문제 없어요. 좋아. 시어머니는 아직 모르는 거지? 네, 걱정 마세요. 통장도 제 손에 있어요. 이제 곧 집문서만 손에 넣으면 됩니다. 불레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그녀는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두 사람의 대화를 똑똑히 들었다. 통장 집문서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이럴 수가. 내가 괜히 의심한 게 아니었구나. 골목 두 사람의 대화. 조금만 더 참자. 곧 다 우리 것이 된다. 그래요. 어머니도 이제 거의 속았으니까. 그 순간 불레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내가 딸이라 여긴 며느리가 우리 집을 파멸시키려 하고 있었다니. 그녀는 치를 떨며 손을 움켜쥐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승호는 절대 믿지 않겠지. 그래도 내가 봤다. 내가 들었다. 이제 더는 저 애를 며느리로 둘 수 없다. 어두운 골목에서 드러난 진실. 린의 가면은 더 이상 효부의 얼굴이 아니었다. 시어머니 불레의 눈앞에서 진짜 그림자가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리고 그 그림자는 곧 집안을 삼켜버릴 태풍이 될 것이었다. 그날 밤 골목길에서 며느리와 낯선 남자의 대화를 직접 본 불레. 그녀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고 손끝까지 떨려왔다. 이제 더는 의심이 아니었다.
분명한 확신으로 바뀐 순간이었다. 집 마당, 늦은 밤, 내가 지금까지 본 게 다 거짓이었다니. 딸처럼 믿으려 했던 애가 우리 집을 송두리째 노리고 있었다니. 불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평생을 지켜온 집, 남편과 함께 일군 전부가 이제 한순간에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몰려왔다. 다음 날 아침, 부엌. 어머니, 오늘은 제가 국을 끓였습니다. 어머니 드셔보세요. 그래. 엄마 어제는 왜 그렇게 일찍 주무셨어요? 얼굴이 피곤해 보이네요. 괜찮다. 그냥 좀 지쳤다. 리는 태연했고 아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듯 평화로웠다. 그러나 불례의 눈에는 린의 웃음이 더 이상 순박해 보이지 않았다. 그것은 오히려 차갑고 계산적인 미소였다. 낮 어머니 방. 내가 아들한테 말했어도 믿어주지 않았지. 이제는 내가 직접 증거를 찾아야 한다. 그래야만 이 집을 지킬 수 있다. 불례는 결심했다. 린의 방을 샅샅이 뒤지고 단서를 모으기로. 그녀는 이미 며느리를 며느리로 보지 않았다. 단지 집안을 파괴할 위험한 존재로만 보였다. 저녁 식탁. 엄마 왜 요즘 그렇게 린한테 차가우세요? 린이 얼마나 노력하는데요. 너는 아직 모른다. 언젠가 내가 깨닫게 될 거다. 어머니, 제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앞으로 더 잘할게요. 린은 눈물까지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다. 아들은 그 모습을 보며 오히려 아내를 감쌌다. 불례의 가슴은 다시 한번 찢어졌다. 밤 린의 방. 모두 잠든 깊은 밤 린은 다시 휴대폰을 꺼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과는 전혀 달랐다. 조금만 더. 시어머니는 점점 흔들리고 있어. 승호는 완전히 내 편이야. 이제 집문서만 손에 넣으면 된다. 확신의 밤. 불례는 이제 더는 물러서지 않으리라 다짐했다. 겉으로는 며느리를 바라보며 아무 말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엔 단 하나의 결심만이 자리하고 있었다. 끝까지 두 눈으로 지켜본다. 그리고 반드시 막아낸다. 린은 점점 집안의 중심에 서기 시작했다. 살림을 맡고 통장을 쥐고 이제는 더 큰 욕심을 드러내려 하고 있었다. 불례는 여전히 의심을 거두지 않았지만 아들은 아내만을 믿고 있었다. 그리고 어느 날 린은 한 장의 서류를 내밀었다. 거실, 낮. 여보, 이거 잠깐 봐주세요. 은행에서 대출 서류라는데 서명만 하면 됩니다. 대출? 우리가 대출을 왜 받아? 집 고치고 장사도 도와야 하고 필요하잖아요. 은행 대출 이자가 싼 것이 있다고 해서요. 근데 엄마랑 상의도 안 하고 이런 걸 하면 되나? 린은 애써 미소를 지으며 남편을 설득했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 속엔 절박함이 스쳐 지나갔다. 불례는 부엌에서 이 대화를 엿듣고 있었다. 대출이라니? 갑자기 무슨 소리냐? 어머니, 별일 아닙니다. 집 수리 조금 하려고요. 대출 이자가 싼 것이 있다고 해서요. 좋은 조건이 어디 있니? 빚은 빚일 뿐이다. 필요 없는 일이다. 불례의 말은 단호했지만 승호는 갈등했다. 아내의 간절한 눈빛과 어머니의 단호한 목소리 사이에서 그의 마음은 흔들렸다. 일단 생각 좀 해보자. 바로 결정할 일은 아니잖아. 네, 알겠습니다. 제가 조급했네요. 린은 곧장 고개를 숙였지만 그 눈빛은 잠시 차갑게 빛났다. 불례는 그 순간 가슴속 불안이 점점 커져감을 느꼈다. 저 애가 이제는 집안 빚까지 끌어들이려 하는구나. 저녁 어머니 방. 불례 혼잣말. 이대로 두면 큰일 난다. 아들이 아직은 모르지만 내가 반드시 막아야 한다. 그날 밤 린은 방 안에서 다시 휴대폰을 들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과는 전혀 다른 차갑고 계산적인 톤이었다. 린 외국어 작은 목소리. 거의 다 왔어. 승호가 곧 서명할 거야. 시어머니만 없으면 더 쉬울 텐데. 조금만 더 버티면 돼. 대출 서류 한 장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다. 그것은 집안을 무너뜨릴 씨앗이자 린의 야망을 드러내는 시작이었다. 불례는 더욱 굳게 다짐했다. 내가 지켜온 이 집 절대로 빼앗기지 않겠다.
린이 내민 대출 서류는 불레의 가슴속에 무거운 불안을 남겼다. 그날 이후 불레는 직접 확인하지 않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는 결심을 했다. 그래서 은행으로 향했다. 남편과 함께 평생 쌓아온 돈이 며느리 손에 들어가고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은행 창구. 예, 고객님. 어떤 걸 도와드릴까? 저기 제 이름으로 된 통장인데 혹시 최근에 인출된 게 있습니까? 은행 직원 컴퓨터 확인 후. 네, 최근에 큰 금액이 여러 차례 빠져나갔습니다. 뭐라고요? 누가 언제요? 대부분 며느님 성함으로 출금됐습니다. 위임장이 있어서 가능한 거래였습니다. 불레의 손이 덜덜 떨렸다. 역시 내 예감이 맞았구나. 겉으로는 효부의 가면을 쓰고 속으로는 집안을 갉아먹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불레의 속마음. 이제는 확신이다. 저 애는 우리 집을 노리고 있다. 내가 더 늦기 전에 반드시 막아야 한다. 저녁 집안. 엄마 오늘 어디 다녀오셨어요? 그냥 은행 좀. 은행은 왜요? 혹시 린 때문에 또 의심하세요? 아니다. 별일 아니야. 그냥 확인할 게 있어서. 불레는 차마 아들에게 사실을 말하지 못했다. 아들이 끝내 아내만 믿고 있는 상황에서 진실을 꺼내봤자 더 큰 갈등만 생길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밤 린의 방. 린 휴대폰에 대고 외국어. 돈은 이미 빼냈어. 시어머니는 아직 몰라. 조금만 더 하면 집 문서도 내 손에 들어올 거야. 린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다. 그녀는 낮에는 눈물로 어머니를 속이고 밤에는 음모를 꾸미며 웃고 있었다. 어머니 방, 불레의 독백. 내 아들은 아직 아무것도 몰라. 하지만 내가 지켜온 이 집 절대 저 애한테 내줄 수는 없다. 끝까지 두 눈으로 보고 반드시 막아내고야 말겠다. 은행에서 드러난 수상한 흔적은 모든 걸 분명히 했다. 린의 가면은 더 이상 효부가 아니었다. 이제 불레의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의 다짐만이 남아 있었다. 지켜내겠다. 설령 아들이 나를 원망하더라도. 은행에서 드러난 진실은 불레의 가슴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다. 며느리 린이 이미 돈을 빼내고 있다는 사실. 이제는 더 이상 의심이 아니라 명백한 현실이었다. 불레는 진실을 아들에게 알리고 싶었지만 그 전에 반드시 린의 본심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다. 저녁, 부엌. 리나, 오늘은 시장에 안 갔니? 린 태연하게. 네, 오늘은 집에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있고 싶어서요. 불레 눈빛을 지켜보며. 그래. 그런데 요즘 돈 쓰는 게 많던데 혹시 뭘 준비하니? 아, 그건요. 집 수리도 하고 싶고 어머니 편히 지내시라고 조금씩 모으는 겁니다. 돈은 아껴야 한다. 괜한 데 쓰면 안 된다. 어머니 저 믿으세요. 저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만 쓰고 있어요. 린의 눈빛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그러나 불레의 가슴 속에는 이미 은행에서 확인한 기록들이 맴돌았다. 겉으로는 효부처럼 말하지만 그 속에는 다른 속셈이 숨어 있음이 분명했다. 거실 잠시 뒤. 엄마 또 린한테 의심스러운 질문하신 거예요? 그냥 물어본 거다. 엄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린이 얼마나 속상해하는데요. 저는 아내 믿습니다. 어머니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전 진심인데. 린은 금방이라도 눈물을 터뜨릴 듯 고개를 숙였다. 승호는 그런 아내를 감싸 안았고 불레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아들의 눈빛 속에서 자신이 설 자리는 점점 사라지고 있었다. 밤 불레의 독백.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연기하지만 나는 다 안다. 저 애가 우리 집을 무너뜨리려 한다는 걸. 아들마저 저의 손에 넘어갔으니 이젠 내가 직접 증거를 찾아야 한다. 린의 방 같은 시각. 오늘도 완벽했어. 시어머니가 조금 떠보려 했지만 다 넘어갔어. 승호는 이미 내 편이야. 이제 집 문서만 손에 넣으면 돼. 숨기려는 자와 캐내려는 자. 린은 능청스러운 미소로 자신을 감췄고 불레는 굳은 결심으로 진실을 드러내려 했다. 두 여인의 대립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충돌을 향해 가고 있었다. 린의 능청스러운 미소와 아들의 두둔. 불레는 점점 더 외로워졌다. 그러나
마음속 불안은 이제 멈출 수 없는 확신으로 변하고 있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린의 방을 샅샅이 뒤져서라도 증거를 찾아내리라. 낮 린이 장에 간 사이 불레는 며느리의 방문을 천천히 열었다. 방 안은 깔끔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흘렀다. 그녀는 곧장 서랍으로 향했다. 여기에 뭔가 있을 것이다. 서랍 속에는 영수증 뭉치와 작은 공책이 있었다. 불레는 손을 떨며 공책을 펼쳤다. 거기엔 서툰 한글과 외국어가 뒤섞여 적혀 있었다. 집문서, 통장, 보험 그리고 매매 계약. 불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거기엔 승호 서명 필요라는 메모까지 적혀 있었다. 모든 게 분명해졌다. 린은 아들을 이용해 집을 빼앗으려 하고 있었다. 잠시 뒤 린이 돌아온다. 어머니 여기 계셨습니까? 제 방에서 뭐 하세요? 불레 당황하지만 태연한 척. 아, 그러셨군요. 감사합니다. 제가 치웠어야 했는데. 린은 태연하게 웃었지만 불레의 눈에는 그 미소가 섬뜩하게만 보였다. 저애도 이제 내가 뭘 봤는지 눈치챈 게 아닐까. 불레는 서둘러 방을 나왔다. 저녁 식탁. 엄마 왜 그렇게 얼굴이 안 좋아요? 그냥 피곤해서 그렇다. 어머니, 제가 차린 반찬 드시고 힘내세요. 겉으론 평화로운 식탁. 그러나 불레의 가슴속은 이미 요동치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는 혼자만의 확신으로 남겨둘 수 없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다. 이제는 준비해야겠다. 내가 가진 모든 걸 걸고서라도 지켜내야 한다. 서랍 속에서 드러난 결정적 단서. 린의 야망은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진실이 되었다. 불레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눈빛은 싸움을 결심한 전사의 눈빛으로 바뀌고 있었다. 서랍 속에서 발견한 메모, 집문서, 통장, 그리고 승호 서명 필요. 불레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다. 이제 더는 며느리를 며느리로 볼 수 없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오늘만큼은 반드시 린을 추궁하리라. 저녁 집안 거실. 리나, 나 너한테 할 말이 있다. 네, 어머니. 무슨 일이십니까? 내 서랍에서 뭘 봤다. 집문서, 통장 그게 다 뭐냐? 린의 얼굴이 순간 굳었지만 곧 눈물이 맺히며 흔들리기 시작했다. 어머니, 그건 오해입니다. 저는 한국어 아직 서툴러서 단어 연습한 겁니다. 집문서, 통장 그냥 공부하려고 적은 거예요. 공부라니. 승호 서명 필요까지 써놓고 공부라고? 어머니, 제발 믿어주세요. 저 진짜로 나쁜 뜻 없어요. 한국에서 잘 살려고 열심히 배우려고 한 것뿐입니다. 불레의 눈빛은 흔들렸다. 린의 눈물은 너무도 진심처럼 보였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경고음이 울리고 있었다. 저의 눈물, 과연 진짜일까? 잠시 뒤 승호가 들어온다. 이게 뭐예요? 왜 린이 무릎 꿇고 있어요? 린 눈물 흘리며 여보, 어머니가 저 오해하세요. 저는 그냥 공부하려고 한 건데. 승호야, 내가 눈이 있으면 똑똑히 봐라. 저 애가 우리 집을 노리고 있다. 엄마 제발 그만하세요. 린이 얼마나 착한데 왜 자꾸 의심만 하세요? 불레의 말은 아들의 귀에 닿지 않았다. 아들의 눈에는 오직 눈물 흘리는 아내만 보였다. 불레의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다. 밤 불레의 독백. 린의 눈물 나는 믿을 수 없다. 하지만 아들은 이미 저 애의 손에 넘어갔다. 이제는 내가 직접 증거를 모아야 한다. 그래야만 아들을 되찾을 수 있다. 같은 시각 린의 방. 린 휴대폰에 대고 외국어. 위기였지만 잘 넘어갔어. 눈물은 언제나 통하니까. 시어머니는 날 의심하지만 승호는 끝까지 내 편이야. 조금만 더 버티면 돼. 내레이션 마무리. 눈물에 가면 뒤에 감춰진 차가운 속내. 불레는 더 이상 며느리의 눈물을 믿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이제 분노와 결심으로 불타오르고 있었다. 곧 다가올 폭풍은 결코 피할 수 없었다. 린의 눈물 연기에 아들은 완전히 넘어갔다. 불레의 말은 귀담아 듣지 않았고 며느리만 감쌌다.
불레는 더 이상 말로는 아들을 설득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이제 필요한 것은 명확한 증거였다. 낮 린이 장에 간 틈. 불레는 다시 린의 방으로 들어갔다. 서랍과 옷장, 작은 상자까지 하나하나 살폈다. 그리고 마침내 침대 밑에서 낡은 가방 하나를 발견했다. 이건 뭐지? 가방 속에는 여러 장의 서류와 영수증, 그리고 외국인 남자와 함께 찍은 사진이 들어 있었다. 그 사진 속 두 사람은 서로를 다정히 껴안고 있었다. 이럴 수가. 그 남자와 한통속이었구나. 불례의 눈앞이 아득해졌다. 그러나 그녀는 곧 이를 악물었다. 이제는 숨길 수 없겠지. 증거를 손에 넣었으니. 저녁 집안. 엄마 오늘 또 어디 다녀오셨어요? 그냥 마을에 바람 쐬러 다녀왔다. 어머니, 오늘 제가 국 끓였어요. 드셔보세요. 불례는 식탁에 앉았지만 손에 힘이 들어갔다. 눈앞에 며느리가 아무렇지 않게 웃고 있는 모습이 역겹게 느껴졌다. 그러나 아직은 말을 삼켰다. 증거는 있지만 아들에게 어떻게 보여줄지가 문제였다. 밤 불례의 방. 사진, 서류 이제는 다 내 손에 있다. 내 아들을 지키려면 더 이상 주저할 수 없다. 내일 반드시 누군가에게 보여줘야 한다. 그러나 그 순간 방문 앞에서 작은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린이었다. 그녀는 문틈 사이로 미소를 지으며 어머니의 방을 잠시 지켜보고 있었다. 시어머니가 뭘 눈치챈 것 같아. 하지만 괜찮아. 승호는 내 편이야. 아무리 떠들어도 믿지 않을 거야. 증거를 쥔 어머니, 그리고 모든 걸 안심하는 며느리. 두 여인의 싸움은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전쟁으로 치닫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폭풍의 기운이 점점 짙어지고 있었다. 불레는 마침내 손에 쥐었다. 린의 서랍 속에서 발견한 서류와 사진. 거기엔 외국인 남자와 다정히 포옹한 모습이 선명히 남아 있었다. 그리고 승호 서명 필요라고 적힌 메모는 모든 것을 증명해주고 있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 아들에게 알려야 했다. 아침 거실. 승우야, 내가 이제라도 똑바로 봐야 한다. 내가 증거를 찾았다. 증거요? 엄마 또 무슨 말씀하시려는 거예요? 여기 봐라. 내 아내 방에서 나온 서류다. 집문서, 통장, 승우 서명 필요라고 적혀 있지 않니? 그리고 이 사진 저 남자와 함께 있는 거 내 눈에도 보이잖아. 승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사진 속에서 웃고 있는 아내와 낯선 남자의 모습은 분명 의심스럽게 보였다. 그러나 그의 입술은 곧 굳게 닫혔다. 엄마 이건 오해일 거예요. 린이 한국 생활 배우려고 공부한 거라 했잖아요. 사진도 그냥 같은 나라 사람 만나서 찍은 거겠죠. 아직도 정신 못 차리겠니? 이게 단순한 오해야. 너는 눈으로 보고도 믿지 못하니? 엄마 전 제 아내를 믿습니다. 린은 절 속이지 않아요. 불례의 눈가에 눈물이 번졌다. 아들이 끝내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 현실. 증거를 내밀었음에도 아들은 여전히 아내 편에 서 있었다. 잠시 뒤 린 등장. 어머니, 이게 뭐예요? 제 사진을 왜 가지고 계십니까? 내 방에서 나온 거다. 이젠 변명 못할 거다. 린 눈물 글썽이며. 어머니,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그건 그냥 같은 나라 사람 만나서 찍은 거예요. 저도 가족이 생겨서 한국에서 외롭지 않으려고. 엄마 제발 그만하세요. 린은 거짓말 안 해요. 린은 또다시 눈물을 흘렸고 승호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다. 불레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증거조차도 아들의 마음을 바꿔놓을 수 없음을 깨달았다. 밤 불레의 독백. 아들마저 내 말을 믿지 않으니 이제는 내가 직접 나서야 한다. 린을 더 깊이 파헤쳐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증거를 잡아야 한다. 믿음의 벽은 생각보다 두꺼웠다. 사진도 서류도 증거가 되었지만 증거가 되지 못했다. 아들의 굳은 믿음은 어머니의 눈물조차 외면했다. 그리고 그 벽을 무너뜨리기 위해 불레는 더 깊은 결심을 하게 되었다. 아들은 끝내 어머니의 말을 믿지 않았다. 사진과 서류마저도 오해라며 무시해버렸다. 불레의 마음은 무너졌지만 오히려 더 단단해졌다.
이제는 내 눈으로, 내 귀로 직접 증거를 잡아야 한다. 그녀는 며느리의 발걸음을 쫓기 시작했다. 저녁 집 마당. 어머니, 오늘은 잠깐 바람 쐬고 오겠습니다. 또 나가는구나.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겠다. 린이 골목길로 들어서자 불레는 멀찍이 뒤를 밟았다. 어둑한 골목, 그리고 기다리고 있던 낯선 남자. 불레의 눈빛은 날카롭게 빛났다. 골목길, 은밀한 대화. 계획은 잘 돼가? 걱정하지 마. 통장은 이미 내 손에 있어. 이제 집문서만 손에 넣으면 끝이야. 승호는 내 말만 믿으니까 문제 없어. 좋아. 시어머니는? 눈치채긴 했지만 증거 없어. 설령 뭘 가져와도 승호는 날 믿을 거야. 그 여자는 이제 힘이 없어. 불레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자신이 본 것, 들은 것이 모두 진실임을 다시금 확인한 순간이었다. 눈앞이 흐려졌지만 귀는 그들의 말을 놓치지 않았다. 이제는 더 숨길 수 없구나. 반드시 세상에 드러내야 한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불레의 발걸음은 무겁지만 단호했다. 이제 아들에게 말해도 소용없음을 알았다. 그녀가 선택할 길은 단 하나, 확실한 증거를 세상에 내보이는 것이었다. 밤 린의 방. 린 휴대폰에 대고 외국어. 오늘도 완벽했어. 시어머니가 날 의심하지만 승호가 막아주니까 안전해. 조금만 더 기다리면 돼. 골목길에서 드러난 진실. 린의 속내는 더 이상 숨겨지지 않았다. 불레는 이제 홀로 싸우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의 손에는 이미 결정적인 증거가 쌓여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증거들은 곧 린을 향한 칼날이 될 것이었다. 골목길에서 들은 충격적인 대화. 린이 외국인 남자와 함께 집안의 재산을 노린다는 사실은 이제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불레는 더는 참을 수 없었다. 오늘만큼은 반드시 아들에게 진실을 말하리라. 저녁 거실. 승호야, 이제는 내가 들어야 한다. 내가 직접 들었다. 린이 그 외국인 남자와 만나서 우리 집 통장과 집문서를 노린다고 했어. 엄마 또 그런 말 하세요? 제 아내를 왜 자꾸 모함하시는 거예요? 내가 직접 들었다니까. 그 애가 통장은 이미 내 손에 있어라고 분명히 말했다. 엄마 그만하세요. 린이 얼마나 힘들게 적응하는데 왜 자꾸 상처만 주십니까? 린은 옆에서 고개를 떨구며 눈물을 글썽였다. 불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러나 아들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갔다. 어머니,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저는 그냥 한국말이 서툴러서 그런 말을 오해하신 거예요. 제가 어떻게 어머니를 속일 수 있겠습니까? 승우 안의 손을 꼭 잡으며 여보 울지 마. 난 널 믿어. 엄마가 괜히 의심하는 거야. 불레는 아들의 눈빛 속에서 깊은 절망을 느꼈다. 아들은 더 이상 자신의 말을 믿지 않았다. 린의 눈물과 연기 앞에서 진실은 오히려 거짓으로 몰려갔다. 불레치밀어 오르는 울분. 승호야, 내가 지금 눈이 멀었구나. 내가 왜 거짓을 말하겠니? 너 아버지와 함께 지켜온 이 집을 지키려는 거다. 엄마 제발 린 괴롭히지 마세요. 계속 이러시면 저도 더는 참지 못할 겁니다. 불레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가장 믿고 싶었던 아들이 이제는 자신에게 등을 돌리고 있었다. 린은 눈물 가득한 얼굴로 고개를 숙였지만 그 속에서 스쳐 지나간 차가운 미소를 불레는 놓치지 않았다. 밤 불레의 독백. 이제는 아들마저 내 편이 아니구나. 그렇다면 내가 홀로 싸워야 한다. 진실을 밝히기 전까지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 폭로와 반발. 어머니와 아들은 서로의 등을 돌렸고 린은 그 틈을 파고들며 더욱 깊숙이 집안을 장악해갔다. 불레의 싸움은 이제 홀로 서는 싸움이 되었지만 그 눈빛 속에는 꺾이지 않는 결심이 빛나고 있었다. 불레의 폭로는 끝내 아들의 마음을 돌리지 못했다. 승호는 여전히 아내만을 믿었고 린은 눈물로 그 틈을 파고들었다. 그리고 마침내 린은 본격적으로 집문서를 손에 넣으려 움직이기 시작했다. 저녁 거실. 린 조심스레 서류를 내밀며 여보, 이거 집 수리 자금 대출 서류예요. 은행에서 권유했어요.
여기에 서명만 하면 됩니다. 또 대출?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 엄마가 반대할 텐데. 린에서 눈물 글썽이며 여보, 우리 가족을 위해서예요. 어머니 편히 지내시게 하고 싶어요. 제가 한국에 와서 제일 하고 싶은 건 이 집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거예요. 린의 눈물은 진심처럼 보였다. 승호는 흔들렸고 손끝은 서류 위를 맴돌았다. 그 순간 불례가 거실로 들어섰다. 승호야, 펜을 내려놔라. 그 서류에 내가 서명하는 순간 이 집은 내 것이 아니게 된다. 엄마 왜 이래요? 린이 가족을 위해 준비한 거잖아요. 가족을 위한다면서 왜 몰래 은행을 들락거렸겠니? 내가 다 확인했다. 이미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갔다. 순간 린의 얼굴이 굳었지만 곧 다시 눈물을 터뜨렸다. 린을 먹이며 어머니,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한국말이 서툴러서 은행에서 실수한 겁니다. 저는 가족을 위해서만. 엄마 제발 린 그만 몰아붙이세요. 전 아내 믿습니다. 불례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다. 그러나 그녀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다. 이 집이 무너지느냐, 지켜지느냐는 지금 이 순간에 달려 있었기 때문이다. 승호야, 내가 날 원망해도 좋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절대 이 서류에 서명 못하게 하겠다. 이건 내 아버지와 내가 평생 지켜온 집이다. 내 눈앞에서 무너지는 꼴은 못 본다. 린은 눈물에 젖은 얼굴로 불례를 노려보았다. 순간 스쳐 지나간 그 차가운 눈빛을 불례는 놓치지 않았다. 밤 린의 방. 린 휴대폰에 대고 외국어. 거의 다 됐는데 시어머니가 계속 방해해. 승호는 내 편이지만 어머니를 어떻게든 처리하지 않으면 안 돼. 서명 앞에서 드러난 진짜 얼굴. 린의 야망은 이제 더 노골적으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불례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전쟁은 이제 벼랑 끝으로 치닫고 있었다. 집문서 서명을 막아낸 그날 밤. 불례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지만 동시에 더 큰 불안을 느꼈다. 린의 눈빛에서 시어머니를 제거해야 한다는 차가운 기운을 본 것이다. 그리고 그 예감은 곧 현실이 되기 시작했다. 아침 식탁. 어머니, 제가 아침 차려놨습니다. 드세요. 그래. 엄마 요즘 왜 그렇게 예민하세요? 린이 이렇게 잘하는데 왜 자꾸 불만이신 거예요? 내가 불만이 많은 게 아니다. 그냥 린을 먹이며 어머니, 제가 뭘 잘못했나요? 노력해도 인정 못 받으니까 정말 힘들어요. 승호의 얼굴이 굳어졌다. 아들의 눈빛은 이제 어머니에게 차갑게 향하고 있었다. 불례는 더 이상 식탁에 앉아 있을 수 없었다. 마당, 불례 독백. 내가 왜 이렇게 외로워졌을까? 아들마저 저의 편에 서니 이 집에서 나만 이방인 같구나. 린은 은밀히 움직였다. 마을 사람들에게 시어머니가 고집이 세고 며느리를 못마땅해 한다는 말을 흘렸다. 곧 사람들 사이에서 불례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이 퍼져나갔다. 우물가 마을 아주머니들. 블레 씨 요즘 왜 그렇게 며느리랑 사이가 안 좋다더라? 그러게 며느리가 착하다던데 블레 씨가 너무 깐깐한 거 아니야. 불례의 귀에도 그 소문이 들어왔다. 그녀는 억울했지만 아무에게도 사실을 말할 수 없었다. 린의 눈물과 연기 앞에서 모든 것이 거꾸로 비춰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저녁 집안. 승호야,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제발 내 얘기 좀 들어라. 엄마 또 린 얘기예요. 전 이제 지쳤습니다. 제 아내 의심하는 얘기 더는 듣고 싶지 않아요. 여보, 제가 어머니께 불효한가 봐요. 아들은 아내를 감싸며 등을 돌렸다. 불례는 차가운 벽 앞에 홀로 남겨졌다. 고립은 이미 시작된 것이었다. 밤 린의 방. 린 휴대폰에 대고 외국어. 계획대로야. 시어머니는 이제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 곧 그녀는 혼자가 될 거야. 그때가 기회다. 린의 교묘한 연기에 세상은 모두 속아 넘어가고 있었다. 불례는 홀로 고립되어 갔지만 그녀의 눈빛만큼은 꺾이지 않았다. 끝까지 버티자.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자. 외로운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린은 점점 대담해졌다. 시어머니를 고립시키고 아들의 신뢰를 독차지한 그녀는 이제
마지막 목표에 다가서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집문서였다. 불레는 불길한 기운을 감지하며 하루하루 더 조심스러워졌다. 낮 거실. 어머니, 집문서 어디에 두셨어요? 혹시 보험 서류랑 같이 정리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한다. 내가 알 필요 없다. 엄마, 린이 도와주겠다는데 왜 그러세요? 이제는 린도 가족이에요. 가족이라도 지켜야 할 건 내가 지킨다. 집문서는 내 손에 있다. 린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빛났다. 그러나 곧 미소로 가려졌다. 불레는 그 미묘한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밤, 불레의 방. 그날 밤 불레는 집문서를 꺼내 작은 금고 속에 다시 넣었다. 두 손으로 금고를 꼭 끌어안으며 속으로 다짐했다. 이것만은 절대 빼앗기지 않겠다. 내 남편의 땀과 내 평생의 수고가 담긴 집이다. 설령 내가 쓰러져도 이 문서만은 지켜내고 말겠다. 다음 날 집안. 린은 집안을 수시로 오가며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불레가 잠깐이라도 방을 비우면 그녀는 서랍과 장롱을 뒤졌다. 그러나 문서는 끝내 나오지 않았다. 틀림없이 어머니가 숨겨놨어. 찾기만 하면 끝인데. 저녁 식탁. 엄마, 왜 그렇게 금고를 가까이 두고 다니세요? 무슨 일 있어요? 그냥 오래된 서류가 있어서 그렇다. 어머니, 제가 대신 보관해드리면 어떨까요? 제가 잘 챙기겠습니다. 그럴 필요 없다. 불레의 대답은 단호했다. 린은 웃음을 지었지만 그 눈빛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불레는 그 눈빛을 똑똑히 보았다.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겠구나. 곧 전면 충돌이 오리라. 밤 린의 방. 린 휴대폰에 대고 외국어. 집문서만 찾으면 끝이야. 하지만 시어머니가 손에서 놓질 않아. 조만간 방법을 써야겠어. 집문서를 지키는 어머니와 집문서를 빼앗으려는 며느리. 두 사람의 싸움은 이제 숨김없는 전면전으로 향하고 있었다. 곧 폭풍은 터져 나오리라. 그리고 그날이 오면 이 집안의 운명은 완전히 뒤바뀔 것이었다. 집문서를 지키려는 어머니와 집문서를 빼앗으려는 며느리. 그동안 숨어서 움직이던 린은 이제 더 이상 가면을 쓰지 않았다. 불레는 마침내 올 것이 왔음을 직감했다. 낮 불레의 방. 린 문을 열고 들어오며 어머니, 혹시 집문서 금고에 두셨죠? 제가 정리 좀 도와드릴게요. 내가 알 필요도 없다. 린 미소 지으며 다가가며 어머니, 왜 그렇게 저를 못 믿으세요? 저는 이 집 가족이에요. 가족이라면 더더욱 이런 일에 손을 대선 안 된다. 집문서는 이 집의 뿌리다. 내가 살아있는 한 절대 내주지 않는다. 린은 미소를 지우고 차갑게 눈을 빛냈다. 그동안 감춰왔던 본색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린 낮은 목소리. 어머니, 너무 고집 부리지 마세요. 승호도 제 편이에요. 결국 이 집은 제 손에 들어오게 될 거예요. 뭐라고? 내가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거실 소란에 놀라 승호 등장. 무슨 일이에요? 왜 목소리가 이렇게 커요? 린 눈물로 바꾸며 여보, 어머니가 저를 또 의심하세요. 제가 집문서 훔치려 한다고. 훔치려 한다니? 내 입으로 다 말했잖아. 이 집을 내 손에 넣겠다고. 엄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불레의 절규는 아들의 귀에 닿지 않았다. 린은 눈물 어린 얼굴로 아들을 붙잡았고 승호는 혼란 속에서 점점 아내 쪽으로 기울어갔다. 불레의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다. 밤 불레의 독백. 이제는 감출 것도 없다. 저 애가 본색을 드러냈다. 아들이 믿지 않아도 나는 끝까지 싸워야 한다. 내 남편과 함께 지켜온 집 반드시 지켜내고야 말겠다. 같은 시각 린의 방. 린 휴대폰에 대고 외국어. 거의 다 됐어. 시어머니는 완전히 고립됐어. 곧 문서도 내 손에 들어올 거야. 그 여자만 사라지면 끝이야. 정면 충돌. 더는 숨길 필요도 가면도 없었다. 린과 불레 두 여인의 싸움은 이제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었다. 그리고 곧 이 집안의 운명을 가를 최후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린은 더 이상 숨지 않았다.
집문서를 손에 넣기 위해 노골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았다. 불레는 끝까지 맞서 싸웠지만 리는 교활했다. 그녀는 새로운 덫을 준비하고 있었다. 낮 거실. 어머니, 은행에서 서류 정리하라고 연락 왔습니다. 집문서 가져오시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불레 날카롭게. 내가 왜 은행 전화를 받니? 린 당황하다가 미소 지으며 저한테도 연락이 왔어요. 가족이라서 그런가 봐요. 집문서는 내 손에 있다. 내 손에 절대 가지 않는다. 리는 순간 눈빛이 차갑게 변했지만 곧 다시 눈물을 글썽이며 연기를 이어갔다. 린을 먹이며 어머니 왜 저를 이렇게 미워하세요? 저는 가족을 위해서인데. 승우 아내를 감싸며 엄마, 린 좀 믿어주세요. 계속 이러시면 저도 힘들어요. 불레는 아들에게 더 말하고 싶었지만 결국 삼켰다. 리는 아들의 마음을 방패 삼아 점점 더 대담해졌다. 밤, 불레의 방. 모두 잠든 깊은 밤. 불레가 잠시 눈을 붙인 사이 방문이 천천히 열렸다. 린이었다. 그녀는 고양이처럼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섰다. 린 속삭이며 오늘 안에 끝내면 된다. 린은 불레의 머리맡을 살피다 금고를 발견했다. 그녀는 조심스레 금고를 끌어내려 열쇠를 꺼내려 했다. 그러나 그 순간 불레의 눈이 번쩍 떠졌다. 이게 무슨 짓이냐? 린 놀라며 뒤로 물러나며 어머니 저 그냥 정리 좀 하려던 거예요. 불레 소리치며 거짓말하지 마라. 내가 지금 뭘 하려 했는지 내 눈으로 똑똑히 봤다. 린의 얼굴은 잠시 굳었지만 곧 다시 눈물을 쏟아내며 무릎을 꿇었다. 그 연기는 완벽했다. 린 울부짖으며 어머니 제발 저 믿어주세요. 전 정말 가족을 위해서. 승우 방에 뛰어들며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린 승우 품에 안기며 여보 어머니가 저를 또 오해하세요. 제가 금고 훔치려 했다고. 불레 분노하며 내 눈으로 똑똑히 봐라. 이 애가 금고를 열려 했다. 승우 혼란스러워하며 엄마, 제발 그만하세요. 불레의 외침은 다시 벽에 부딪혔다. 아들은 여전히 아내만 감싸 안았다. 불레의 손은 떨렸고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굳세게 타올랐다. 밤, 린의 방. 린 휴대폰에 대고 외국어. 실패했어. 하지만 괜찮아. 시어머니는 이미 아들에게 미친 사람처럼 보일 거야. 곧 기회가 온다. 반드시 집문서를 손에 넣겠다. 덫에 걸린 어머니. 린의 계략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불레는 홀로 싸우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결코 꺾이지 않았다. 곧 다가올 폭풍의 한가운데서 그녀는 끝까지 버티려 하고 있었다. 린이 금고를 열려다 들킨 그날 밤, 불레는 더 이상 혼자 힘으로 막아낼 수 없다고 느꼈다. 아들은 끝내 믿지 않았고 린은 눈물로 모든 것을 덮어버렸다. 불레는 결심했다. 이제 경찰의 힘을 빌리기로. 낮 파출소. 경찰 양반, 내 며느리가 집문서를 훔치려 합니다. 통장도 이미 빼갔어요. 제가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할머니 말씀은 알겠습니다만 증거가 필요합니다. 사진이라든지 직접적인 증거 말입니다. 제가 본 게 증거 아닙니까? 제 눈으로 봤다니까요. 경찰 안쓰럽게. 그렇다 해도 저희가 움직이려면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불레는 절망했다. 손에 쥔 사진과 서류조차 아들에게는 통하지 않았다. 경찰도 쉽게 믿어주지 않았다. 그녀는 점점 더 고립되어 갔다. 저녁 집안. 엄마, 오늘 파출소에 다녀오셨다면서요? 도대체 왜 그러세요? 내 아내가 우리 집을 노리고 있으니까 그렇다. 린 눈물 글썽이며 여보 어머니가 절 경찰에 신고하셨어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저는 가족을 위해서 한 것뿐인데. 엄마, 이제 정말 그만하세요. 린이 얼마나 상처받는지 아세요? 경찰까지 끌어들이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됩니까? 불레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아들에게 버림받는 기분이었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결코 꺾이지 않았다. 밤, 불레의 독백.
아들마저 날 버려도 괜찮다. 하지만 저 애가 우리 집을 삼키는 건 두 눈 뜨고 못 본다. 반드시 증거를 잡아내야 한다. 같은 시각 린의 방. 린 휴대폰에 대고 외국어. 시어머니가 경찰에 갔어. 하지만 아무 소용없어. 증거 없이는 아무도 날 막지 못해. 승호도 완전히 내 편이야. 이제 정말 끝이 다가오고 있어. 진실을 말해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다. 린의 눈물은 또다시 모든 것을 가려버렸다. 불례의 싸움은 외로운 싸움이었지만 그녀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곧 다가올 폭풍 속에서 반드시 진실을 드러내겠다는 다짐만이 그녀를 지탱하고 있었다. 경찰조차 믿어주지 않았다. 아들은 끝내 아내의 눈물에 속아 넘어갔고 불례는 철저히 고립됐다. 그러나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확실한 증거만 있으면 된다. 그리고 마침내 기회가 찾아왔다. 낮집 마당. 린은 평소처럼 시장에 다녀온다며 집을 나섰다. 불례는 조심스레 뒤를 따랐다. 그리고 오래된 녹음기를 가슴에 품었다. 이번만큼은 반드시 린의 진짜 목소리를 잡아야 했다. 시장 근처 골목. 외국인 남자 낮은 목소리. 계획은 잘 돼가? 린 작게 그러나 단호하게. 응, 통장은 이미 내 손에 있어. 이제 집 문서만 찾으면 돼. 승호는 완전히 내 편이야. 시어머니만 없으면 모든 게 끝이야. 불례는 숨을 죽이며 손에 쥔 녹음기의 버튼을 꼭 눌렀다. 그 순간 린의 목소리가 고스란히 담겼다. 불례의 눈가에 눈물이 번졌다. 이제야 세상에 보여줄 수 있겠구나. 잠시 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린이 심스런 눈빛으로 뒤돌아보며 어머니, 왜 저를 따라오셨어요? 그냥 장에 나온 거다. 그래요? 어머니도 참 부지런하시네요. 린은 아무렇지 않은 척 웃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다. 불례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와 녹음기를 꼭 쥐었다. 떨리는 손끝에선 아직도 긴장이 가시지 않았다. 밤 불례의 방. 이제 됐다.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증거다. 내일 경찰에게 다시 보여줘야겠다. 승호에게도 들려주겠다. 그땐 믿겠지. 숨겨진 녹음기 속에 담긴 진실. 린의 목소리는 이제 거짓의 가면을 찢어버릴 칼날이 되었다. 불례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그녀는 처음으로 희망의 빛을 보았다. 그리고 그 빛은 곧 폭풍을 몰고 오리라. 린과 외국인 남자의 대화를 고스란히 담은 녹음기. 불례는 마침내 확실한 증거를 손에 넣었다.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으리라. 아들에게 들려주고 경찰에 제출하면 진실이 드러날 것이었다. 저녁 거실. 승호야, 오늘은 내가 반드시 들어야 한다. 내가 증거를 가져왔다. 증거요? 엄마 또 무슨 일이에요? 불례 녹음기를 꺼내며 여기 직접 들어봐라. 내 아내가 뭐라고 말했는지. 불례는 재생 버튼을 눌렀다. 녹음기에서는 린의 차가운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린 녹음된 목소리. 통장은 이미 내 손에 있어. 이제 집 문서만 찾으면 돼. 승호는 내 편이야. 승호 놀라며 이게 뭐예요? 들었지? 이게 진실이다. 내가 괜히 의심한 게 아니야. 승호의 얼굴은 굳어졌다. 그러나 곧 린은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었다. 린을 먹이며 여보, 그거 제 목소리 맞지만 오해예요. 같은 나라 친구랑 농담처럼 얘기한 거예요. 한국어 서툴러서 표현이 이상해진 거예요. 제가 어떻게 그런 나쁜 마음을 먹겠습니까? 승호 갈등하며 정말 농담이야? 린 손을 잡으며 여보, 제가 당신을 속인 적 있습니까? 믿어주세요. 저 가족밖에 없어요. 승호의 눈빛은 다시 흔들렸다. 불례의 손끝은 떨렸고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다. 내가 무슨 수로 또 거짓을 덮으려 드느냐. 이건 명백한 증거다. 승호 큰 소리로 엄마, 그만하세요. 린이 뭐라 했든 전 아내 믿습니다. 증거조차 뒤집힌 순간 린의 눈물은 다시금 모든 것을 가려버렸다. 불례는 절망했지만 마음속에서 다시 불타오르는 결심을 다졌다. 밤 불례의 독백.
눈물이 무기라면 나도 더 강한 무기를 준비해야겠다. 세상이 다 속아도 나는 속지 않는다. 이번엔 반드시 누구도 부정 못할 증거를 잡고야 말겠다. 뒤바뀐 증거. 린의 연기는 또다시 진실을 가려버렸다. 그러나 불례의 의지는 꺾이지 않았다. 폭풍의 끝자락에서 그녀는 마지막 승부수를 준비하고 있었다. 녹음기마저 린의 눈물 연기에 묻혀버렸다. 불례의 증거는 다시 오해로 뒤바뀌었고 아들은 끝내 어머니를 믿지 않았다. 그러나 운명은 결코 그녀를 버리지 않았다. 마침내 린의 가면을 벗겨낼 기회가 찾아온 것이다. 낮 마을 은행. 불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은행으로 향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충격적인 서류를 보게 되었다. 린과 외국인 남자의 이름이 함께 적힌 공동계좌. 거액이 오간 내역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었다. 네, 이 계좌는 고객님의 며느님 이름으로도 연결돼 있습니다. 최근에 큰 금액이 빠져나갔습니다. 불례 숨을 고르며 이제 끝났다. 확실한 증거다. 저녁 집안. 불례 단호하게. 승호야, 오늘은 내가 반드시 봐야 한다. 이번엔 눈으로 확인해라. 승호 조심스럽게. 엄마 또 무슨 얘기세요? 불례 서류를 내밀며 여기 봐라. 내 아내 이름으로 된 공동계좌다. 그리고 이건 그 외국인 남자와 함께 만든 계좌다. 여기 기록 다 보이지 않니? 승호의 손끝이 떨렸다. 린은 순간 얼굴이 굳었지만 곧 눈물을 터뜨리며 무릎을 꿇었다. 린을 먹이며 여보 오해예요. 그건 제가 도와주려고 잠깐 이름만 빌려준 거예요. 저는 절대 나쁜 뜻 없었어요. 승호 혼란에 빠져. 정말 그런 거야. 불례 격앙되며 이젠 내 눈에도 보이지 않니? 이게 농담이냐 실수냐. 공동계좌까지 만들어 놓고 어떻게 변명하겠니? 린의 눈물은 이번엔 예전처럼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아들의 눈빛은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다. 불례는 가슴속에서 뜨거운 희망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밤 린의 방. 린 휴대폰에 대고 외국어. 계좌가 들켰어. 시어머니가 경찰에 가져가면 끝이야. 방법을 바꿔야 해. 더 이상은 버틸 수 없어. 최후의 반전이 시작되고 있었다. 린의 교활한 가면은 서서히 벗겨지고 불례의 싸움은 마침내 빛을 보기 시작했다. 이제 진실은 곧 세상에 드러날 것이었다. 공동계좌. 린과 외국인 남자의 이름이 함께 적힌 서류는 모든 것을 뒤집을 수 있는 결정적 증거였다. 불례는 그것을 손에 쥐고 집으로 돌아왔다. 이번만큼은 아들도 세상도 부정하지 못할 것이었다. 저녁 거실. 불례 서류를 내밀며 승호야, 이번엔 내 눈으로 똑똑히 봐라. 내 아내가 외국인 남자와 함께 만든 계좌다. 여기 돈이 오간 기록이 다 있다. 승호 서류를 받아들고 이게 뭐야 정말 린 이름이 그리고 저 남자 이름까지. 린 얼굴이 굳더니 곧 울먹이며 여보 그건 제 잘못이에요. 제가 한국 생활 힘들어서. 같은 나라 사람 도움 좀 받으려다 보니 그렇게 된 거예요. 나쁜 뜻은 아니었어요. 믿어주세요. 린의 눈물은 여전했지만 이번엔 쉽게 통하지 않았다. 승호의 눈빛에는 혼란이 번졌고 그 혼란은 점점 의심으로 변해갔다. 승호잡게 중얼거리며 왜 나한텐 말 안 했어? 왜 숨겼어? 불례 격앙되며 이제라도 깨달아라. 내가 괜히 의심한 게 아니었다. 내 아내는 처음부터 우리 집을 노린 거다. 린 다급하게 손을 잡으며 여보, 제발 믿어줘요. 전 정말 당신을 사랑해서 한국에 온 거예요. 시어머니는 절 미워하니까 괜히 의심만 하시는 거예요. 승호의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졌다. 어머니의 눈빛은 확신으로 가득했고 아내의 눈물은 절규처럼 쏟아졌다. 두 사람 사이에서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밤 불례의 방. 이제 아들도 흔들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린은 더 큰 거짓으로 덮으려 할 것이다. 내가 해야 할 일은 마지막 증거를 붙잡는 것뿐이다. 같은 시각 린의 방. 린 휴대폰에 대고 외국어. 위험해졌어. 공동계좌가 들켰어. 승호가 흔들리고 있어.
시어머니가 계속 증거를 모으면 끝이야. 그 전에 뭔가 해야 해. 드러나는 진실. 린의 거짓말은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고 불례의 싸움은 이제 결실을 향해 다가가고 있었다. 그러나 마지막 발악은 아직 남아 있었다. 폭풍은 이제 절정으로 치닫고 있었다. 공동계좌가 드러난 후 승호의 눈빛은 흔들리기 시작했다. 린은 위기의식을 느꼈고 불례는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는 듯 강하게 맞섰다. 그동안 쌓여왔던 긴장감은 결국 폭발하고 말았다. 저녁 거실. 린 눈물 글썽이며 여보, 제발 저 좀 믿어주세요. 저는 정말 가족을 위해서 한국에서 잘 살아보려고 했을 뿐이에요. 거짓말하지 마라. 내 입으로 다 말했지 않니? 통장은 이미 내 손에 있다. 집문서만 남았다. 내가 직접 들었다. 승호 양 쪽을 번갈아 보며 제발 두 분 다 그만하세요. 엄마, 린이 그럴 리 없어요. 하지만 이 계좌는 또 뭐란 말입니까? 승호의 눈빛은 혼란으로 가득했다. 린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다시 무릎을 꿇었다. 린 울부짖으며 여보,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절 버리지 말아요. 저 당신 없으면 살 수 없어요. 불례 격앙되며 승호야, 저 눈물에 또 속지 마라. 내가 지금 흔들리는 사이에 이 집은 다 무너진다. 린의 눈물은 절규로 바뀌었고 불례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졌다. 거실은 마치 전쟁터처럼 갈라졌다. 아들은 두 사람 사이에서 차마 한쪽을 택하지 못했다. 잠시 뒤 방 안불례와 린 단둘이. 린 차갑게 낮은 목소리. 어머니, 제발 여기서 멈추세요. 계속 그러시면 승호까지 잃게 될 겁니다. 불례 분노하며 내가 뭔데 날 협박하느냐. 내 아들도 내 집도 내가 빼앗지 못한다. 린 비웃으며 승호는 이미 제 편이에요. 조금만 더 하면 어머니 혼자 남게 될 거예요. 린의 본색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불례는 치를 떨며 이를 악물었지만 동시에 더 큰 결심을 다졌다. 밤 불례의 독백. 저 애는 이제 가면조차 벗었다. 이 싸움 내가 끝까지 끌고 간다. 아들이 원망해도 좋다. 진실을 밝히고 우리 집을 지켜내고야 말겠다. 폭발하는 갈등. 린의 눈물과 협박, 불례의 절규와 결심. 모든 것이 충돌하며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었다. 폭풍의 중심에서 마지막 결전의 서막이 올려지고 있었다. 린의 눈물과 협박에도 불례는 굴하지 않았다. 그녀는 공동계좌 서류를 들고 다시 경찰을 찾았다. 이번만큼은 거짓 눈물로 덮을 수 없으리라. 그리고 마침내 경찰은 움직였다. 낮 집 거실 경찰 동행. 린 씨, 이 서류에 대해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여기 공동계좌 명의가 분명히 당신과 또 다른 남자의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린 당황하며 아, 그건 그냥 친구를 도와주려고 잠깐 이름만 빌려준 거예요. 정말 나쁜 뜻은 없었습니다. 불례 단호하게 거짓말 마라. 내 입으로 직접 말했지 않니? 통장은 이미 내 손에 있다. 집문서만 남았다. 내가 다 녹음했다. 불례는 녹음기를 꺼내 경찰 앞에서 다시 재생했다. 이번엔 린의 목소리가 거짓없이 울려 퍼졌다. 린 녹음된 목소리. 승호는 내 편이야. 이제 집문서만 찾으면 돼. 시어머니만 없으면 모든 게 끝나. 경찰 엄중하게. 린 씨, 이건 단순한 오해로 볼 수 없습니다. 사기와 횡령 혐의가 의심됩니다. 함께 조사받아야겠습니다. 승호 충격에 휩싸여. 뭐라고요? 린, 이게 다 사실이야? 린은 얼굴이 창백해졌다. 더 이상 눈물로 덮을 수 없다는 걸 깨달은 순간이었다. 그녀는 손을 떨며 마지막으로 승호를 붙잡았다. 린 절규하며 여보, 제발 믿어줘요. 전 그냥 당신이 필요했을 뿐이에요. 돈도 집도 다 당신과 함께 하려고. 승호 쓰러질 듯 목소리. 린, 내가 나를 이렇게 속였구나. 승호의 눈빛이 무너져 내렸다. 그토록 믿었던 아내의 거짓이 낱낱이 드러난 순간 그의 가슴은 산산조각 났다. 린 씨, 더 말씀하실 건 조사실에서 하시죠. 린 눈물로 외치며 끌려가며 아니야. 난 잘못 없어. 이건 다 오해야.
드러난 계략. 린의 가면은 마침내 벗겨졌다. 불례의 외로운 싸움은 끝내 진실을 세상에 드러냈다. 그러나 무너져 내린 아들의 마음은 또 다른 상처로 남아 있었다. 폭풍은 지나갔지만 깊은 여운은 집안에 가득 남아 있었다. 린이 경찰에 연행된 뒤 집안은 고요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남은 것은 깊은 상처뿐이었다. 불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동시에 아들의 얼굴을 차마 바라볼 수 없었다. 승호는 무너진 듯한 표정으로 거실에 앉아 있었다. 거실, 늦은 저녁. 승호 머리를 감싸주며 엄마 제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아세요? 엄마가 그렇게 말해도 전 끝까지 린만 믿었어요. 내가 바보가 아니라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이다. 사람 마음이란 게 그렇지 않니? 승호 목소리 떨리며 근데 그 사랑이 다 거짓이었다니 전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불례의 가슴이 찢어졌다. 아들을 지켜내기 위해 싸웠지만 그 과정에서 아들은 가장 큰 상처를 입고 말았다. 불례 차분하게 승호야, 내 잘못이 아니다. 잘못한 건 거짓으로 우리를 속인 저 애다. 너는 그저 사람을 믿은 거다. 그 믿음이 죄는 아니다. 승호 눈물 흘리며 엄마 제가 엄마를 얼마나 원망했는지 아세요? 근데 결국 엄마만이 진실을 말해주셨네요. 불례 손을 잡으며 원망해도 좋다. 나는 내 어머니니까. 다만 이제라도 내가 깨달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두 사람은 긴 침묵 속에서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는 시간이 찾아온 것이었다. 밤, 불례의 독백. 이제 폭풍은 지나갔다. 상처는 깊지만 다시 살아내야 한다. 이 집을 내 아들을 지켜내야 한다. 무너진 자리에서 피어나는 작은 희망. 린의 배신은 집안을 산산조각 냈지만 어머니와 아들은 다시 서로를 붙잡으며 일어서려 했다. 폭풍이 휩쓸고 간 자리, 새로운 봄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그 희미한 빛은 분명히 다가오고 있었다. 린이 경찰에 연행된 지 며칠. 집안은 여전히 어수선했지만 서서히 평온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불례는 아들을 지켜보며 안쓰러움과 미안함을 동시에 느꼈다. 승호는 깊은 상처 속에서도 조금씩 삶을 이어가려 애쓰고 있었다. 아침, 부엌. 엄마 오늘은 제가 국 끓일게요. 엄마 좀 쉬세요. 불례 놀라며 내가 무슨 늘 일만 하던 애가. 승호 씁쓸한 미소. 린이 떠난 뒤 빈자리가 너무 커요. 하지만 이제 엄마 혼자 힘들게 하진 않을 겁니다. 불례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평생 처음으로 아들이 진짜 어른이 되어가는 순간을 보고 있었다. 거실 두 사람. 불례 차분히. 승호야, 괜찮니? 마음은 좀 진정됐니? 승호 고개 숙이며 솔직히 아직 괴롭습니다. 제가 믿은 사람이 이렇게까지 날 속였다는 게 꿈 같아요. 하지만 엄마가 옆에 계셔서 버틸 수 있습니다. 불례 손을 꼭 잡으며 너만 옆에 있어도 된다. 우리 둘이면 된다. 잃은 게 크지만 남은 것도 소중하다. 승호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빛엔 여전히 상처가 남아 있었지만 동시에 다시 살아가려는 의지도 보였다. 밤, 불례의 독백. 나는 이제 욕심 없다. 그저 내 아들이 다시 웃는 얼굴을 되찾길 바랄 뿐이다. 이 집이 비록 상처로 얼룩졌어도 우린 다시 일어설 수 있다. 남은 사람들. 린의 거짓과 배신은 사라졌지만 그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그러나 어머니와 아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조금씩, 아주 조금씩 다시 걸어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길 끝에는 새로운 희망이 기다리고 있었다. 린의 거짓과 배신은 결국 법의 심판대 위에 올랐다. 공동계좌, 녹음 파일, 수많은 증거 앞에서 그녀는 더 이상 발뺌할 수 없었다. 법원은 사기와 횡령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했고 린은 결국 구속되었다. 폭풍 같은 시간이 지나가고 집안엔 다시 평온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마당, 봄 햇살 아래. 엄마 이제 좀 마음이 놓입니다. 린이 감옥에 간 게 아직도 믿기지 않지만 이제는 우리 둘만이라도 다시 살아야겠지요. 불례 따뜻하게. 그래, 승호야.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 하지만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는 게 더 중요하다.
승호 고개 끄덕이며 엄마, 이제 제가 지켜드릴게요. 그동안 엄마 혼자서 너무 많은 걸 짊어지셨잖아요. 불례는 아들을 바라보며 눈가가 젖었다. 그녀가 평생 지켜낸 집, 그리고 아들. 비록 큰 상처를 남겼지만 이제는 함께 웃을 수 있었다. 저녁 거실. 불례 밥상을 차리며 승호야, 이 집이 무너질 뻔했지만 아직 따뜻한 밥 냄새는 남아있구나. 승호 잔잔히 웃으며 불례 미소 지으며 그래, 둘이면 충분하다. 내가 내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행복하다. 그날 밤 모처럼 집안에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긴 폭풍 끝에 찾아온 고요와 평화. 린의 배신은 씻기 어려운 상처를 남겼지만 그 상처 위에 어머니와 아들은 새로운 희망을 심고 있었다. 마지막 장면 불례의 독백. 사람은 끝내 가족의 힘으로 다시 일어선다. 집은 잃을 뻔했지만 더 소중한 것을 되찾았다. 내 아들 그리고 우리의 내일. 그것이면 충분하다. 국제 결혼으로 시작된 파국. 그러나 마지막엔 진실이 드러났고 정의는 살아 있었다. 불례와 승호는 다시 일어서며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갔다. 그들의 발걸음 위로 따뜻한 봄 햇살이 조용히 내려앉고 있었다.